안녕하세요. 2026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유아임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전에 선생님들의 그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자, 누군가 선생님의 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십니까? 네, 그 선생님들께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이시든지 간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열망이 무엇을 이루는지 반드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선생님의 아름다운 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 누구도 주변에서 그래 될 거야 박수 쳐서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자,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신의 그 끓는 열정으로 할 거야, 될 거야, 난 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으로 정말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꿈을 이루는 데는 그만한 결단과 노력과 고독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들의 인생을 그 무엇보다 기름지게 바꿔줄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유아임용은 정말 전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아임용은 앞으로 유보통합도 될 텐데 국공립 교사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어린이집 교사하고 똑같아질 거야.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전문성이 없는 법적인 그런 마인드도 없고 정말 유아교육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는 그런 일반 대중의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자, 대학 교수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상식적인 법적인 마인드만 조금만 있어도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교육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보장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얻어진 신분이 뭐 혹시 유보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유보통합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지금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하고 보육법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하고 이 두 가지 법이 합해져서 새로운 법이 나와야 돼요. 법 개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법을 탄생시켜야만 유보통합이 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법을 약간만 개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아교육법도 없애고 그다음에 보육법도 없애고 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을 잘하게 해주려고 법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을 못 만들어요. 법을 못 만들면은 돈도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요. 예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법이 없는데 예산을 무슨 근거로 만듭니까? 그리고 교원의 신분을 움직이는 것도 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안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유보통합을 가장 바랬던 것은 이제 어린이집 쪽이에요. 어린이집은 이제 유보통합을 계속해서 굉장히 돼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유아교육 쪽에서는 의견도 좀 갈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임용체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산율 저하를 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출산율 저하 때문에 유치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너무도 무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옛날에 베이비 붐 세대나 저기 애기들 많은 약간 후진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럼 유치원이 많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고 선진국이죠, 이제는. 옛날은 아니지만 지금은 엄연하게 선진국이고, 코리아라고 하면 K-파워가 막강하잖아요.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이 지금 유아교육이 공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현실이고요. 유아교육의 현실만큼 거의 후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교사 1인당 유아 수도 그렇고.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유아교육만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유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기 낳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면 그런 여성들이 전적으로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몇 명 안 되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출산율 더 낮은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 동양에서는 대만 이런 데도 싱가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싱가폴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유아교육의 불모지인데 현재 앞으로 유아교사 1인당 유아 수도 굉장히 더 줄어들어야 되고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유아교육은 반드시 공교육화됩니다. 현재 전체 유아수의 70% 이상을 사립이나 이런 국공립 체제가 아닌 기관에서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관 수는 50대 50입니다. 기관 수는 50대 50이지만은 기관에서 돌보는 그런 유아의 수는 7대 3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1인당 교육비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이 그만큼 국공립이 한 10배가 높아요. 사립보다 국공립 유아 1인에게 투여되는 교육비가 10배가 넘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비 연구도 많이 하고 1인당 교육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1인당 지금 교육비 정책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사립 유치원 데이터하고 재정 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치원 재정 데이터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시도별 데이터하고 다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2025 유아일명에서 TO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올해가 경쟁률 최저였잖아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누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정책 입안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앞길은 굉장히 창창합니다.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학과 교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임용 준비한다 그러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거를 해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졸업생들, 졸업한 지 한참 된 졸업생들이 찾아오면 그래 해라 이러겠지만 재학생 내지 졸업한 지 1년 이 정도 되는 그 제자들이 오면은 대체로 유아 임용 하지 마. 그거 너무 어려워. 일단 사립유치원에 가서 먼저 경력을 좀 쌓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린이집 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사립유치원에 가서 경력을 쌓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유아교육학과 평가할 때 사립유치원에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이내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졸업생 수를 따져요. 졸업생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유아교육학과 평가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얘 취업했어요. 이거 숫자 써서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증빙 자료를 전부 내야 돼요. 교육부에다가 내야 되는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통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통 유아교육학과 평가를 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자료를 내야 돼요. 어떤 자료를 내야 되냐 하면은 졸업생들이 유치원에서 재직 증명서를 떼다가 학교에 내야 돼요. 근데 재직 증명서 떼러 가려 그러면은 유치원에다 얘기하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유치원에서도 싫어하고 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설령 취직을 시켜도 이게 재직 증명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유아교육 학과 평가할 때 각 유아교육과의 취업률이 낮게 잡혀요. 그럼 점수가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사립 유치원에 보내야 그래도 재직증명서 한 장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유아교육학과 학과평가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선생님들에게 유아임용 하지 마. 그거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라. 일단 한 3년 정도 기관에서 사립유치원에서 경험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용 시험 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친구분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선생님들에게 임용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결혼하셨다면 남편분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거 어려운 거 얘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체로 해봐라. 너의 꿈을 응원해.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인생이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가 선생님들에게 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아임용만큼
정말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아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임용시험을 붙잖아요. 그러면 이 유치원 교사가 돼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잖아요. 여성에게 새로운 한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할 땐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계속, 야, 너는 계속 박사를 하든지 뭐를 해라. 너는 평생 박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라. 교수도 해라. 늘 이제 아버지는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런 걸 시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는 여성이지만 평생 네 이름을 갖고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좋아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혹시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께서 임용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사는 것도 행복이에요. 좋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는 뭔가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나의 세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정된 직장, 월급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삶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나의 삶이 참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새로운 세계,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이제 유아임용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평생 개발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그 신분이 보장이 되거든요. 교사로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못 잘라요. 선생님을 못 자릅니다. 유보통합 10번 돼도 선생님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서 보장된 교육 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지 않는 한 누구도 선생님의 지위를 정년 때까지 건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교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아기 키우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또 장학사도 하시고 유아교육 쪽 장학사도 하시고 원감도 되시고 단설 원장도 되시고 대학에 출강도 하시고 그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전문가로서 왜 사람이 젊었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자, 선생님들의 얼굴에 지성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은 벌써 일반 여타의 그런 전문성이 개발되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 선택을 지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1년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내년 한 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사실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으로서 뭐 사업으로 성공을 한다거나 무슨 가게를 운영해서 성공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숱한 어려움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뭐 대체로 이제 뭐 차심부름부터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하려면 굴욕도 참아야 하고 많은 어려움도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평생을 현모의 앙처로서 살 것인가? 물론 그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뭔가 목마름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또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유아임용은 정말 좋은 길입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이 평생토록 개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왜? 그리고 앞으로 길이 창창하니까. 앞으로 채용 규모도 늘어날 것이니까. 유아교육은 앞으로 점점 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니까. 왜냐하면 유아교육이 중요하니까요. 그 중요한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사들을 채용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더구나 유아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선생님들의 인생의 꿈, 선생님들의 열망, 이런 열망을 누군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선생님의 꿈이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의 그 뜨거운 열망으로 선생님의 그 열망이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반드시 선생님들께서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꿈, 의미 있는 꿈, 제가 가르치는 강사로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현직의 교수로서 있던 사람으로서 또 제 제자들도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선생님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인생의 동료로서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함께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나의 동료이신 선생님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꿈이 부질없다고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평범한 사람을 뽑는, 그러나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시험입니다. 굉장히 출중한 사람을 뽑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선생님은 꿈을 이루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그 아름다움을 꾸고 정말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저는 선생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지금 여타의 수험기관에서 자꾸 이상한 길을 알려주는데 정말 저는 선생님이 지름길로 가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길을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헛되다, 부질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그 열망이 무엇을 이루는지, 선생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 여성의 그런 전문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자녀에게도 사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망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꿈을 꾸고 성취를 하게 된다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생님들의 열망이 무엇을 이루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지선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